아니 참 웃긴 게 뭐냐면 그 뉴스를 봤는데 오르고 나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하고 내릴 때는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투자할 때 3,000 깨지면 이제 2,500 오는 거 아니야 하고 다 팔아버리고 손절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사실 대부분의 위험은 버티면 그만인데 그죠? 그냥 안 쳐다보면 대부분 그만인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평정심 정도 지키기 위함인 건데 좀 덜 벌더라도 자기 개인의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근데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네,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1월에 그럼 그 사람 제일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2018년도 꼭대기에서 시작했는데 2억이 있어서 2억을 다 넣은 전략이랑 2018년도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씩 20번을 사야지. 그래서 2020년도까지 매수를 해야지라는 전략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투자물로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너무 차이가 날 거고 그 안에서 처음에 2억을 다 들어갔던 사람들은 밑에서 분명히 손절을 했거나 두려워서 주식시장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인지는 사실 투자해보기 전에 잘 몰라요. 대부분의 분들이 적립식 펀드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 한 5년 정도 내가 넣어야지 그냥 한 달에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냥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두려워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고. 왜 그게 문제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부터 얘가 한 5년 정도 넣으면 안전한지를 눈으로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차트 하나만 딱 펼쳐놓고 보면 어느 시기에 가입을 하든 5년을 연속적으로 꾸준히 납입했을 때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 눈으로 안 보니까 그 과정이 쏙 빠져있고 한 5년 넣으면 안전합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앞의 과정을 자기 눈으로 확인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시나리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지면 무섭고 이것만 확인했어도 다 올라오더라. 그러면서 계속 넣을 건데 그 잠깐 보는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하든 그 투자 시나리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분리호가 그거를 분리를 해요. 백서 형식으로 이렇게 내잖아요. 우리 투자물은 어떤 형식으로 쓴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내가 설득이 되면 투자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설득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됐으면 그럼 진짜 그랬는지 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 가지 조합해서 투자를 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높게 나오네. 혹은 여러 가지 조합해서 투자하면 시장이 폭락할 때 방어를 해주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요새는 스마트하잖아요. 너무 정보도 많고 개인들도 이제 똑똑해요. 과거처럼 그렇게 묻지마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사는 이유 정도는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듣던지 뭘 하든지 해서 한마디씩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 시나리오가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어디까지 볼 건지 또 하나는 한 가지 전략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도 자꾸 요새 저한테 또 계속 물어보는 게 또 최근에 좀 지수 오르니까 이제 또 더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참 웃긴 게 뭐냐면 요새 이슈가 게임스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진짜 모르거든요. 뭔지도 모르는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고점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3,000을 깰 때 뉴스는 이제 보잖아요. 휴대폰으로 이동하면서 그 뉴스를 봤는데 게임스탁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뉴스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이틀 정도 급반등했잖아요. 오늘 오면서 여기 오면서 또 뉴스를 봤는데 또 증권사다 인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빠졌을 때 이야기를 하지 이제사 근거 없는 이야기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오르고 나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하고 내릴 때는 안 좋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투자할 때 3,000 깨지면 이제 2,500 오는 거 아니야 하고 다 팔아버리고 손절 다 해버리고 이틀 오르니까 그런 거 근거 없는 소리 하니까 이제 또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내가 투자했던 그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값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을 시장의 수익률이라 봐요. 시장의 수익률보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과감히 잘라줘라. 변경해라.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과정들 중에서 내가 얻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시나리오 하나만으로도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략과 목표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남들이 주식한다니까 또 주식하고 남들이 이제 부동산 안 된다니까 부동산 하면 안 되나? 청약 당첨되는데 안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내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 기준부터 먼저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커요. 이거는 2년 전에 인터뷰 때도 항상 이 이야기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또 이걸 안 하면 다음에 오는 사이클에서 또 흔들리실 거예요.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무조건 가야 되는 시나리오 달라져요. 네.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기법, 무기들이 완전히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20년 투자할 사람이 네. 벌써 1억이 있고 네. 매달 100만원씩 넣을 사람이 그거 단타 치고 앉아있어서 뭐 네. 하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미리 넣어두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특히 장바닥에서 많이 넣어두는 네네.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코스피나 S&P나 그건 복불복의 영역이지 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인 거잖아요. 많이 넣어라. 양쪽에 분산해서 네. 넣건 한쪽에 많이 빠졌을 때 많이 네. 넣어라. 오로지 많이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만약에 프로 투자자가 되고 싶다. 3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가 네. 목표면 지금 돈 빌려서 넣을 때가 아니라 네. 1,000만, 2,000만 원 가지고 연습할 때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책 쌓아놓고 읽어가면서 온갖 기법 다 해보고 네. 한 기법 깊게 파거나 네, 맞아요. 자기 그 버젯을 딱 정해놓고 네. 난 1,000만 원 다 잃겠어. 대신에 엄청나게 열심히 네. 배워볼 거야. 3년 네. 동안 배워볼 거야. 일주일에 50시간씩 공부하면서 네. 그 목표를 달성해야지. 네. 그 사람이 또 장기 투자하고 있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가 되겠다는 네. 1,000만 원 가지고 네. 혹은 뭐 2억 빌려가지고 네. 한 방에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그게 갑자기 10억이 될까봐.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가 되면 생존이 또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첫째 할 수 있는 행동은 네. 자기 목표를 정확하게 적어놓고 네. 그게 앞으로 3개월 동안 네. 난 목표 정하겠어.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네. 책 보면서 네. 이제 도는 시나리오 보면서 목표 정하는 연습만 한다.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목표잖아요. 네. 제발 벽에 붙여놔라. 네. 그걸 적어서 크게 맞아요. 난 이거부터 하겠다. 네. 그러면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네. 머릿속에서 계속 CPU가 핑핑 돌아가면서 이 시나리오도 보고 저 시나리오도 네. 보고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지만 막 지르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누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약간 감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엔잡을 하고 있다. 내 직장도 오래가지 않겠구나. 네. 직장을 다닌다면 어떠한 커리어 전략을 짜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자기한테 가장 와닿는 10대 메가 트렌드를 적어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요새 유튜버가 뜬다. 유튜버가 뜬다는 건 콘텐츠가 뜬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유튜브만 찍어 쓸 수 있는 네. 그게 더 이상 꿈이 아닌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런 자기 인생에 자기 유형 자산이건 네. 무형 자산이건 네. 투자할 수 있는 영역 네. 10개를 또 벽에 적어두라.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네. 거대한 무기 10가지를 네. 적어놓고 계속 업데이트도 시켜줘야겠죠. 네, 맞아요. 네. 저는 부약장이라는 책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베스트셀러 부약장. 네,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무형자산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잘 풀어 쓰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가난한 자의 돈과 부자의 돈의 차이는 간단해요. 가난한 자의 돈은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급여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값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게 가난한 자의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자의 돈은 내가 받고 싶은 돈을 내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내 실력이 이만큼이면 당연히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내 실력에 따라서 돈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는 단 한 가지 구간을 견뎌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돈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최초에 유튜버 50만을 가장 빨리 달성하셨던 분들 그분들 대부분 다요 파워 블로그 출신들이세요. 그러면 파워 블로그였었던 분들은 또 대부분 다는요 싸이월드부터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구간에서부터 천천히 왔다가 결국에는 내 한테 잘 맞는 플랫폼이 나왔을 때 그 구간을 견딘 자들이 이 플랫폼에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친구는 유튜브 한번 잘해가지고 대박 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대박 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무형자산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무형자산이 쌓여서 결국 유튜브랑 만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가치 없는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가치가 없어. 내 잡에 뭐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조금만 길게 크게 보면 이것도 돈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대표님 물어보면 지금 하는 잡에서 내가 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해라.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 청소부도 괜찮다. 청소 사업을 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을 많이 구하고 그쵸. 이런 걸 고민을 해라. 저는 그래서 직업에 기천이 있다라면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첫 번째 목표치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표치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머무는 거를 스스로 깨 나와야 되는데 이 깨 나오는 구간이 돈이 안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안 되는 구간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한 번씩의 계기가 와요. 시대가 변해서 오는 계기, 유튜브가 나오든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장사하면 대부분 안 된다 하지만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지금도 잘 벌어요. 제 주변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언택트 됐네? 이 오프라인 이제 사람들 밥 먹으러 안 오겠네? 빨리 배민 등록하자 이제. 빨리 요기요 등록하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내가 다음 할 거를 바로바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한 길만 오랫동안 내가 쌓아온 커리어를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좋은 기회나 좋은 계기를 만나서 돈이 되는 구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구간을 자꾸 사람들이 안 견딜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네. 잘 버티고는 네. 있지만 이게 버티는 게 맞냐 네. 하신 분도 계시고 한 종목을 손실 봐서 10년간 버티고 맞아, 계신데 똑같아요. 이 얘기인가 보다 하면서 네.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자동차를 네.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면 네. 운전 실력도 늘고 길을 이해하게 되는데 네.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네. 내 인생이 아니야. 맞아요. 흘러가는 대로 나는 네.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네. 창밖을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지 네. 종목 들고 있지만 네. 뭐 추가로 공부 안 하고 네. 마이너스 났으니까 회사 다니고 있지만 네. 그냥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네. 사실은 무형자산 차원에서 본다면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네. 공매도 치고 있는 거예요. 쇼 잡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거기서 다른 관념들이랑 융합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서 뭔가를 배워가려고 네. 자기 스스로의 시나리오를 짜려고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안 하고 있으면 네. 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단 말이죠. 맞아요. 인생 다시는 안 올 10년이잖아요. 맞아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한 번이고 끝이에요. 네. 그걸 공매도 치고 약간 조수석에 앉아서 맞아요. 쳐다본다. 그 세월을 회사 맞아요. 다니는 세월. 와 그러면 그런다고 누군가 네. 새로운 기회를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제가 이야기한 투자자들은 이제 뭐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말하는 투자자들은 내 삶의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나한테 쏟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정말 재밌는 게 그냥 뻔한 이야기예요. 네. 목표 설정해라는 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해라라는 책도 얼마나 많아요. 네. 단순한 진리들이 진짜 좋은 이야기들인데 네. 대중들은 그 단순한 진리들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해라, 뭐 손절을 잘해라 이런 단순한 진리들이 있는데 이 단순한 진리들을 정말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97%의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진리들 대신에 특별한 비법, 더 특별한 방법, 남들보다 앞서를 수 있는 방법,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사실 그런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투여한 만큼 얻어가는 건데 내가 투여나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자꾸 편법을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추천해달라 그러면 해줄 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일 유명한 거 몇 권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찾는 거예요. 배워서 성장한다는 거는 네. 대부분 시행착오죠. 네.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틀린 행동을 얼마나 많이 네. 해보냐에 따라서 관점이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네. 저 정석이 네.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배우기 전까지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네. 정석을 들어도 그걸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요즘 같은 시대는 시행착오 빨리 해봐야 돼요. 그 목표를 설정하고 3개월, 6개월간 시행착오 엄청나게 하겠다. 네. 잘못된 방식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네. 잘못된 방식인 걸 이해하고 네.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겠다. 네. 그리고 한 번씩 다시 돌아보는 거죠. 정석을 다시 보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정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나? 네.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네. 저게 정석일 거야 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네, 평생 안 맞아요. 바꾸는 게 맞아요. 최악이고요. 네. 저는 뭐 온갖 이상한 편법들을 다 배워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면 할수록 정석이 입체적으로 맞아요. 보이거든요.